네, 안녕하세요. 정보처리기사 실기 C 언어 파트 강의를 맡은 이병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올해부터 우리 정보처리기사 그 실기 과목에 C 언어 파트가 포함이 되었죠.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소 좀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좀 다소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저도 지금 현재 프로그래머로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같이 이렇게 한번 해보게 되면은 뭐 그다지 어려운 게 아니니까 믿고 한번 따라와주면은 모두 다 이렇게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C 언어로 만드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이 어떤 것인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오늘 첫째 시간으로 제일 1강인데요. 그래서 이제 C 언어의 사용법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이제 프로그래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개념을 좀 잡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프로그래밍은 과연 그럼 무엇인가? 뭐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즉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을 프로그래밍. 자, 프로그래밍 과정은 크게 두 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일단 생각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생각이 정리된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그거를 그대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표현을 해주는 것. 즉 생각을 특정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로 표현으로 바꿔서 표현해 주는 것. 요 두 가지 과정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거, 여러분 머릿속에서 나오는 어떤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동작하도록 할 것인가, 어떤 순서로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딱 작전을 짜는 거 일종의 작전을 수립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생각을 그대로 이제 코드로 옮겨주는 걸 우리가 코딩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딩.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은 보통 이야기할 때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그 1차적으로 이제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 그렇게 정리된 생각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알고리즘 형태는 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순서도라는 표현 방식을 빌어서 이 여러분의 생각들을 쭉 정리를 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순서를 가지고 많이 하죠. 그래서 많이 한번 경험을 좀 해보셨을 거예요. 정보처리기사 필기나 실기 과목에서도 순서들을 그리는 즉 알고리즘 파트가 나오게 되죠. 그게 바로 이제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그대로 옮겨주기만 하면 돼요.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거는 C 언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될 텐데 C 언어 말고도 이제 이 코딩을 하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다양하게 뭐 수백 종류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 우리는 이제 C 언어라는 걸 선택해서 C 언어로는 내 생각을 어떻게 표현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알고리즘, 즉 생각을 즉 구상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따라서 그대로 이제 표현을 해주면 되죠. 여러분의 생각을 그대로 표출을 시키는 겁니다. 외부적으로. 이 생각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뭐 알고리즘이라는 용어를 써서 이야기를 합니다. 알고리즘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알고리즘을 그대로 표현한 거, 이거를 우리가 코드라고 하죠. 프로그래밍 코드 또는 뭐 소스 코드라고 합니다. 소스 코드. 여러분의 생각을 표현한 거, 소스 코드.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제 소스 코드를 만들어 가게 되고요. 자, 이렇게 만드는 소스 코드를 우리가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프로그램 형태로 프로그램이 똑딱 만들어져 나옵니다. 프로그램 또는 뭐 소프트웨어라고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최종적으로 만들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래밍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소스 코드를 만들어야 돼요. 소스 코드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알고리즘이 정확하게 미리 정립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알고리즘을 우리가 어떻게 만드느냐?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보면은 사고의 구조인데요. 우리가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는 어떤 형태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컴퓨터가 처리하는 그 방식에 맞춰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지 알고리즘이 제대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생각들이 제대로 이제 설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과정, 이 알고리즘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컴퓨터적인 어떤 사고를 해야 돼요. 다른 말로는 뭐 논리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논리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번, 자, 무엇을 할 것인가? 목표하고 대상이 정확하게 정해. What?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목표 대상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겠고, 두 번째, 그 과정 중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정해진 목표 대상을 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어떤 동작들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맞죠?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예를 들어서 정한 어떤 목표에 따라서 그거를 실제로 이제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능들을 담아야 될까를 정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 중에 우리가 중요한 게 이제 세분화 과정이 중요해요. 세분화. 잘게 쪼개는 거죠. 잘게.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아침에 뭐 하고자 하는 알고리즘이 아침에 일찍 출근하기. 뭐 이런 게 이제 내가 해야 될 어떤 목표다 하면은 그 과정 중에 뭘 해야 되는가? 일단 기상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세수를 해야 되고, 세 번째 아침 식사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세부적인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1번 일찍 집에서 나가서 출근하기.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아침에 일찍 기상, 그리고 세수, 그리고 아침 식사, 뭐 요런 과정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그 과정들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을 한 후에 그거를 좀 더 세분화를 시켜야 돼요. 자, 예를 들어 세수하기다 하면은 세수하기의 과정을 그냥 컴퓨터한테는 세수하기 이렇게 알려주게 되면 컴퓨터는 조금 망설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좀 더 과정들을 좀 더 잘게 쪼개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세수하기를 예를 들자면은 자, 예를 들어 세수 물을 뭐 수도꼭지를 턴다. 자, 물이 나오면은 손을 가져다 댄다. 두 번째, 세 번째, 흐르는 물을 얼굴에 이렇게 끼얹는다 네 번째, 비누를 본다. 다섯 번째, 비누로 손을 가져간다. 여섯 번째, 비누를 잡는다. 일곱 번째, 비누를 나한테 가져온다. 여덟 번째, 비누 거품을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세분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컴퓨터는 좀 더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세분화된 이 내용들을 이렇게 쭉 우리가 나열을 하겠죠. 뭐 이렇게 나열을 하면 돼. 자, 그리고 나서 자, 이 세분화된 내용을 뭐 어느 것부터 먼저 할 건지 순서를 정해 주면 됩니다. 순서. 그래서 순서를 정해줘요. 순서를 정해주는 순서화 과정을 세 번째로 진행해 주면 됩니다. 세분화된 내용 간의 순서를 정하는 것. 그래서 이런 절차로 이제 여러분의 생각들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컴퓨터가 조금 더 받아들이기 쉬운 그런 형태가 되게 돼요. 그렇게 정리된 생각들을 알고리즘이라고 하고요. 자, 이 과정을 알고리즘을 우리가 보통 표현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게 이제 순서도죠. 순서도. 그림 형태로 이제 무엇을 어떤 식으로 어떤 순서로 할 것인가를 순서도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소스 코드로 표현하는 거, 이 표현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되는데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표현할 어떤 언어를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언어를 하나 선택을 해요. 헷갈리는 걸 가지고 한번 봅시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C 언어를 사용한다. C 언어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표현하겠다 하면은 C 선택한 그 프로그래밍 언어의 사용법을 그대로 준수해서, 즉 다르게 얘기하면 문법이라고 합니다. 문법을 그대로 준수해서 나의 생각, 요러요러한 생각들을 C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사용법을 읽어보고 그대로 표현해 주면 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 자, 우리 이 프로그래밍 과정은 이렇게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거를 특정한 언어의 사용법에 따라서 코드로 표현을 해주고 그거를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이제 최종적인 프로그램, 즉 실행 파일 형태로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전문 프로그래머가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뭐 용어를 우리가 뭐 프로그래밍이다, 뭐 언어다, 뭐 소스 코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용어를 좀 다르게 쓸 뿐이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이제 프로그래밍하고 유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과학적인 프로그래밍을 여러분 늘 살아오면서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 중에서 대표적인 좀 비율을 좀 비슷하게 맞출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요리예요. 요리. 그래서 순서가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뭘 해야 되는지 그 과정들이 나눠져 있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는 프로그래밍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 과정을 요리에 한번 비유해 보자면은, 자, 우리가 요즘 요리 프로그램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서 보게 되면 셰프가 이제 어떤 손님이 나오죠. 손님이 나와가지고 의뢰자가 나와서 나는 이러이러한 요리를 좀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면 셰프는 그걸 듣고 이제 머릿속에서 구상을 합니다. 요리법을. 그게 바로 셰프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어떻게 요리를 해갈 것인가, 뭘 만들 것인가에 생각하는 정리된 생각들을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셰프는 그 생각에 따라서 이제 요리를 실제로 해 나갈 거예요. 즉 표현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해 나가는 과정 중에는 이제 셰프가 기본적으로 익히고 있던, 이미 많은 연습을 통해서 익혔던 그 기본적인 스킬, 그래서 생각한 요리를 표현해 가는 어떤 요리, 조리 어떤 방법이랄까요? 조리 어떤 스킬에 따라서 실제 요리를 해 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면을 어떻게 이렇게 볶아서 뭘 하는 거를 해야지, 이런 과정을 셰프가 구상을 하고 있다면은, 그걸 하기 위해서 면을 이제 볶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면을 1차적으로 끓는 물에 삶아서 헹군 다음에, 그리고 어떤 소스들을 넣어서 후라이팬에서 어떻게 볶는다, 이런 기본적인 조리 스킬들이 있을 거예요. 조리법이. 거기에 따라서 셰프가 생각했던 내용을 그대로 이제 옮겨주는 거죠. 마치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알고리즘에 따라서 그대로 이제 표현해 주는 거하고 아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 만들어진 결과물은 우리 프로그래밍에서는 이제 최종적인 프로그램, 즉 소프트웨어가 되겠고요. 요리에서는 완성된 요리가 되겠습니다. 아주 유사한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요리의 과정을 이렇게 또 요리 예를 들었으니까 요리의 과정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끌어보면요. 자, 요리하는 과정 중에 보면은 이제 요리사가, 즉 셰프가 어떤 필요한 재료들을 이렇게 손질해서 여러 개의 그릇을 두고, 맞죠? 거기에 좀 담아서 잠시 보관하는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채소 같은 거를 손질을 해서 이 그릇에 또 따로 모아두고, 어떤 달걀 같은 걸 풀어가지고 이런 그릇에 담아두고, 이런 여러 개의 그릇에 잠깐 보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필요한 시점에 거기 그릇에 담겨 있는 내용을 다시 끄집어내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릇을 준비해서 뭔가를 담아놨다가 나중에 빼내고, 그렇죠? 그래, 그거 가지고 이제 또 다른 어떤 요리를 진행해 나가다가 중간에 만들어진 뭔가를 다시 또 다른 그릇에 또 잠시 보관을 하고. 자, 이런 거하고 아주 유사해요. 프로그래밍에서도 우리가 프로그램 안에서 이제 사용될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데이터들. 어떤 식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리에 비유하자면. 그런 데이터들을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코드 안에서 잠시 저장했다가 뺐다가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하는 공간을 우리가 뒤에서 나오겠지만 변수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변수. 뭐 변수에 대해서는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프로그래밍 코드상에서 표현되는 내용들은 변수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했다가 그 변수에 저장된 데이터를 다시 뺐다가 하는 이런 과정의 연속이라고 봐도 좀 무관할 정도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다시 빼내고 하는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요리할 때 그러게 이렇게 뭔가를 담았다가 빼는 이런 과정하고 아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요리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요리 과정에서 보면 동일한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역시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동일한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는 그걸 처리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요리에서는 뭐 오이를 뭐 채를 쓴다든지 이런 거, 또는 마늘을 다진다든지 뭐 이런 과정들 반복되는 거예요. 오이 채 썰기 과정을 보게 되면 오이를 두고 이렇게 칼을 가지고 한번 내리친다고 해야 되나? 썰어서 한 조각을 만듭니다. 또 약간 옮겨서 또 동일한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렇게 반복 척척척척 이렇게 해가지고 동일한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거. 그것처럼 이제 프로그램 안에서도 이제 동일한 내용을 계속 반복 몇 회 정해진 횟수만큼 반복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빈번한데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또 역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면서 이제 좀 살펴볼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 요리를 진행하다 보면은 현재 상황에 따라서 현재 어떤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개 중에 뭔가를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판단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자, 예를 들어서 물을 추가할 것인가 소금을 추가할 것인가 이 둘 중에 뭔가를 하나를 해야 된다. 요리를 과정 중에 물을 추가할지 소금을 추가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봅시다. 그래서 그 판단 근거는 뭐냐? 국물의 맛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국물이 짜면은 물을 선택해서 물을 더 넣는 거예요. 자, 국물이 싱겁다 하면은 짜지 않고 오히려 싱겁다 하면은 소금을 선택해서 소금을 넣게 됩니다. 그렇게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프로그래밍 과정 중에서도 여러 개 중에 뭔가 하나를 선택해서 그 동작을 선택해서 그 동작을 해야 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판단 근거를 제시를 하고 거기에 만족되게 되면 요거를 실행하고 만족되지 않으면 요거를 실행하고 하는 그런 이제 선택을 해서 뭐 판단하는 그런 동작을 우리가 코드로서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뒤에 나올 이제 조건을 줘서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뒤에 가서 한번 볼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이제 이 프로그래밍 과정은 결국은 이제 구상한 어떤 알고리즘에 따라서 그걸 표현해 주는데 표현하는 방식 안에는 우리가 뭔가를 저장하고 잠시 기억해 놨다가 기억한 걸 다시 빼냈다가 하는 이런 과정, 그 여러 개를 반복하는 어떤 과정 또는 여러 개 중에 뭔가를 하나를 선택해서 그것만 하는 그런 과정, 이런 것들의 어떤 연속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금방 예를 들었던 요리 과정하고 생각해 보시면 아주 흡사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비교를 좀 해가면서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할 거라고 여겨지네요. 자, 다음에는 이제 C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사용할 여러분의 알고리즘은 미리 만들어져 있다는 가정하에 그걸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도구로서 우리가 선택한 것은 C 언어입니다. 뭐 우리가 선택했다기보다는 시험에 나오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C 언어 사용법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자, C 언어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전체는 아니 예를 든 건데요. 전체적으로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처리를 하는 어떤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전처리란 것은 저는 이 앞전자예요. 앞전자. 처리는 이제 말 그대로 뭐 처리하는 거, 프로세싱. 그래서 우리가 프로세싱 뭔가를 처리한다. 자, 프로세싱을 하기 전에 그 앞에 미리 한다. 프리 프로세싱을 우리가 한글로 전처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전처리는 뭔가를 잠깐 보면요.
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알고리즘에 따라서 그걸 표현합니다. 표현하면은 결국 이제 소스 코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소스 코드. 자, 이 소스 코드를 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최종적인 소프트웨어를 만들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저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이 프로그램은 보면 실행 파일의 어떤 형태를 가져요. 실행이 가능한 형태. 실행 파일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 실행 파일은 보통 우리가 파일 이름이 있고 exe라는 이런 확장자를 주로 가지는 형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파워포인트 메뉴를 통해서 파워포인트 이렇게 딱 선택하면 바로 실행이 되죠. 실제로는 이제 그게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건 뭐가 실행되냐면 파워포인트의 실행 파일이 실행됩니다. 파워포인트의 실행 파일은 보통 powerpoint.exe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일 이름이 딱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그거를 한번 그 실행 파일 자체를 본 적은 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메뉴를 통해서만 계속 하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여러분 메뉴를 클릭하는 순간 그 해당하는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에 powerpoint.exe라는 그 실행 파일이 실행되어서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실체는 이런 exe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실행 파일이 되겠어요. 자, 이거를 만드는 과정이 우리 프로그램 과정인데 알고리즘 따라서 소스 코드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이 실행 파일의 이름을 하나 가정을 해서 한번 적어보죠. 자, 이 실행 파일의 이름을 예를 들어서 test.exe라고 한번 봅시다.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걸 만들기 위한 소스 코드는 우리 C언어로 사용하면 test.c가 됩니다. test.c. C언어의 소스 코드의 파일은 확장자가 .c로 붙게 돼요. 자, 요거를 이제 컴파일러가 컴파일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컴파일 과정은 딴 게 아니고 소스 코드를 이제 실행 가능한 실행 파일 형태로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컴파일 과정이라고 해요. 그 컴파일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이제 프로그램, 즉 실행 파일이 똑딱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컴파일 과정에서 이 중간에 잠깐 또 보면은, 자, 컴파일을 하게 되면 실제로 컴파일 과정은 내부적으로 보통 두 단계로 보통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게 요 중간에 단계가 더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 사이에 조금 더 있다고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컴파일을 딱 하게 되면은 나오는 결과물은 뭐냐면은 이 test.c라는 소스 파일을 컴파일 하게 되면 test.obj라는 이런 중간 파일, 우리가 보통 오브젝트 코드라고 하는 이런 중간 파일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얘를 가지고 뭘 하느냐, 얘를 링킹 과정을 거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딱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너무 복잡한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전처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말이 좀 길어졌는데, 그래서 소스 코드를 컴파일을 하게 되면은 이런 obj라는 형태의 어떤 중간 코드라고 불러요. 중간 코드. 중간에 생성되는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중간 과정으로 생성되는 중간 결과물. 그래서 오브젝트 코드, 목적 코드, 좀 중간 코드 이렇게 부르는데요. 요거를 링킹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컴파일하고 링킹하는 이런 과정들은 우리 C 언어로 할 때 여러분이 되게 복잡하게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명령 하나만 딱 실행해 주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이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자, 근데 이 소스 코드에서 이 컴파일을 하는 과정 중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전처리라는 과정을 하게 돼. 이 중간에서 여기 이제 전처리 과정. 그래서 컴파일러가 이렇게 실행돼서 하는 과정을 프로세싱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프로세싱 이전에, 컴파일러가 하는 프로세싱 이전에 미리 뭔가를 하는 거를 이제 프리 프로세싱,
즉 전처리라고 합니다. 전처리. 그래서 전처리에서 하는 일들은 주로 뭐냐면은 미리 만들어진 어떤 프로그램 코드들을 내가 좀 가져다 쓰는 거. 요리에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미리 만들어진 뭐 양념 같은 거를, 양념 소스 같은 거를 미리 만들어 두고 그거를 가져다가 내가 사용한 요리에 활용하기 위해서 가져다 오는 거. 이런 게 바로 전처리에 해당됩니다. 뭐 요리 프로그램 보면 그렇죠. 냉장고에서 미리 이제 만들어진 소스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병을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쓰는 거. 맞죠. 그런 거를 이제 프로그램상에서 보면 전처리하고 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보면은 자, 프로그램 만든 과정 중에서 소스 코드 .c 파일을 가지고 이제 컴파일을 하기 전에 전처리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소스 코드 안에서도 이제 전처리 파트에다가 명시를 해주게 돼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컴파일을 통해서 중간 오브젝트 코드라고 부르는 중간 파일, 목적 파일, 즉 목적 코드, 중간 코드라고 부르는 이런 오브젝트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게 이제 링킹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최종적인 실행 파일, 즉 프로그램 형태로 뚝딱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요 컴파일 하기 전에, 프로세싱 하기 전에 미리 뭔가 처리하는 부분, 그거를 C 언어에서 전처리 파트에다가 따로 명시를 해주게 됩니다. 프리 프로세싱. 뭐 그 어렵지 않죠?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잠깐 뒤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예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볼 텐데요. 앞에 있던 그 다이어그램을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요. 여기에서 보이는 요 샵 표시되어 있는 거, 이 부분이 바로 시연에서 이야기하는 전처리 부분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샵 뒤에 include 뭐 이렇게 나왔죠. include. 그래서 include라는 거는 뭔가 포함시키겠다. 그래서 뒤에 명시해준 어떤 파일의 내용을 내가 포함시키겠다. 이 파일들은 뒤에 포함시키는 이 파일들은 미리 우리 소스처럼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미리 어느 정도 이제 그 코드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거를 가져다 쓰겠다 하는 거예요. 가져와서 내 코드,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C 코드에 같이 포함시켜서 버무리겠다 이런 거예요. 미리 만들어진 소스를 내가 가져와가지고 내 요리에다가 버무려서 같이 사용하겠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처리할 부분은 시연에서 샵 이렇게 표시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전처리할 내용은 뒤에다가 적어주는데요. 뭐 include, 뭐 define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전처리에서 많이 해주게 됩니다. 자, 앞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그 전처리였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함수 이건 좀 지울게요. 전처리 과정이 앞에 있고요. 샵 어쩌고 저쩌고 시작하는 샵 뭐 이렇게 뭐 시작하는 이게 이제 코드상의 전처리 부분이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프로그램 코드들이 쭉 이제 여러분의 알고리즘에 따라서 그대로 표현이 될 텐데, 그 중에서 일련의 그 연관성이 있는 그런 코드들을 이제 하나로 이렇게 묶어놓은 그룹화 시킨 것들을 우리가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출근하기에 대해서 만약에 있다고 하면 출근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일들이 있죠. 자, 아침에 뭐 알람을 듣고 일어나기, 기상하기, 그 다음에 이제 세수하기, 그리고 식사하기 뭐 이런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식사하기라는 게 있으면 식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일련의 그 좀 더 세분화하면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식탁에 앉는다. 식사하기를 이제 식사하기라는 어떤 하나의 동작, 여기서 뭐 함수라고 보면요. 식사하기 함수다 하면은 자, 테이블에 앉는다. 그 안에 내용은 식사하기 함수의 안에 내용은 테이블에 앉는다, 뭐 숟가락을 든다, 뭐 밥을 떠서 넣는다, 뭐 젓가락으로 뭐 반찬을 집어서 먹는다. 뭐 이런 일련의 식사하는 과정들, 그 연관된 어떤 내용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즉 그룹으로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그 안에서 해야 될 어떤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덩어리 지어서 이렇게 묶어 놓은 거, 그것들을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함수들이 뭐
여러 가지, 여러 개가 이미 표현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의 알고리즘이 어떤가에 따라서 이제 그걸 표현한 코드에서는 함수가 여러 개가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이 만드는 함수도 함수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메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함수는 반드시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메인이라는 이름의 함수. 이런 그대로 이제 가장 주요한 C 언어에서 가장 주요한 함수가 메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메인 함수는 왜 중요하냐 하면은 C 언어로 표현된 이 코드가 컴파일 과정을 거쳐서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 실행 파일이 이제 뭐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실행 파일을 실행시켜서 실제로 프로그램을 동작시키게 되면은 거기 내용 중에서 제일 먼저 처리하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바로 메인 함수를 찾아가게 됩니다. 프로그램 시작에 가장 시작점이 되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그게 바로 C 언어에서는 메인 함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 스타트를 해서 물론 이제 메인 함수 하기 전에는 전처리 과정에 대한 처리가 먼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서 이제 실제 시작은 메인 함수를 찾아서 메인 함수의 내용을 실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메인 함수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던 뭐 여러 개 중에 뭐 하나를 선택하기 위한 그런 코드가 있으면 그런 거를 실행할 거예요. 조건문. 또 동일한 어떤 내용들을 여러 번 반복해야 되면 그런 반복되는 내용에 대한 코드가 있을 거예요. 즉 반복문. 그 때에 따라서는 다른 함수들을 호출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함수들을 먼저 실행시켜야 되는 거. 뭐 이걸 먼저 실행해라. 또는 이걸 먼저 실행해라. 다 하고 나면 다시 되돌아와라. 뭐 이런 식으로 특정한 다른 함수들을 먼저 동작을 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동작시키는 방법은 그 함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가 함수 호출, 부르는 거를 호출 또는 이제 call, 영어로 call이라고 불러요. call. 함수 call, 함수를 call한다. 함수를 호출한다. 뭐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C 함수 내에서는 여러 가지 코드 중에서 다른 함수들을 이렇게 먼저 실행시키기 위해서 그 함수 이름을 딱 불러주는 함수 호출하는 그런 코드들도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함수의 내용이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종료되겠죠. 그래서 C 함수는 종료되면서 0이라는 값을 이렇게 리턴 해놓습니다. 리턴이라고 해서 되돌려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누구한테 되돌려주느냐? 메인 함수를 실행시킨 대상에게 이제 되돌려줍니다. 0을 딱 되돌려주게 되면은 0이라는 숫자를 이제 가지고 리턴을 딱 하게 되면은 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 프로그램이 메인 함수로 시작되어서 일련의 코드들 수행하고 하는 이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동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게 리턴 제로, 즉 0을 되돌려주는 0을 가지고 최종 결과를 보고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C 언어의 전체적인 구조는 이런 구조를 가져요. 샵으로 시작하는 전처리 코드가 있겠고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련에 관련된 함수들의 그룹을 형성하는 이런 함수들이 여러 개 만들어질 수가 있겠고요. 그런 함수 중에서 메인이라는 함수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 메인 함수는 프로그램이 제일 먼저 시작되는 그 출발점이 되는 부분이다. 이거를 이제 전체적인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보시고 뒤에 안에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 함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뭐 조건을 처리하는 것을 여러 가지 중에서 뭔가 하나를 선택하는 건 어떻게 할 것인가 반복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함수를 불러서 그거를 먼저 실행시키는 즉 함수 호출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리턴 함수가 실행 다 되고 나면은 결과를 보고하는 건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코드를 보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뒤에서. 자, 앞에 봤던 그죠. 조금 더 구체화됐어요. 구체화됐습니다. 샵 전처리 하는 거죠. 전처리. 자, 먼저 처리를 하겠다. 뭐를 하느냐? include 시키겠다. 뭐 포함시키겠다. 뭐를 포함시키느냐? 뒤에 적어놓은 어떤 요건 이제 예전이니까 구체적인 이제 파일의 이름을 따로 적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보통 include 시키는 파일들이 뭐뭐.h라는 거 되어 있는 그런 파일들을 미리 만들어 놓은 뭐
그 양념 소스 같은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런 파일들을 가져와서 내가 밑에 만들어주는, 기재해주는 코드에다 같이 버무려서 쓰겠다. 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전처리. 그리고 앞에 나왔던 메인이라는 이름의 함수가 나옵니다. 함수는 뒤에 함수 파트에 가서 다시 좀 이야기를 하겠지만, 함수의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수의 이름이 주어지고, 뭐 이름은 우리가 임의로 보통 영어로 많이 적어줍니다. 요거는 이제 함수 이름이 main인데, main. 함수 이름 뒤에 갈로가 이렇게 붙어요. 자, 뭔가 이름이 나오고 뒤에 갈로가 붙는 거는 C 언어에서는 다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함수. 그래서 뒤에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요. 어쨌든 뭔가 이름이 나오고 뒤에 이퀄이 붙어 있는, 이퀄이 아니고 갈로가 붙어 있는 건 다 함수다. 함수를 아까 뭐라고 했냐? 연관성이 있는 여러 개의 일들 하나로 묶어놓은 거를 우리가 함수라고 했죠. 그래서 이 메인 함수도 역시 메인이라는 이름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뒤에 갈로가 이렇게 붙어 있죠. 갈로. 그렇죠? 함수라는 거예요. 메인 함수다. 그래서 묶어놓은 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대갈로로 시작해서 대갈로로 막는 이까지가 이제 이 메인이라는 이름의 함수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어요. 자, 함수는 앞에 보면은 앞에 뭔가 또 있어요. 함수 이름 앞에 요 중간에 한 칸 띄어져 있고 여기 뭐 있고요. 요 안에도 뭐가 있습니다. 갈로 안에도. 자, 이 부분은 뭐냐? 함수 이름 앞에 있는 부분. 이 예에서 보면 바로 요 부분이에요. int 적혀 있죠. 자, 이건 뭐냐면은 return 값의 형태 또는 뭐 종류. 자, return 값은 뭐냐? return 앞에 이야기했지만 어떤 함수가 실행되고 나면은 그 결과를 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청소하기.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청소하기라는 이름에 뭐 청소하기라는 어떤 함수가 있다고 봅시다. 그래서 청소하기 딱 하게 되면 청소를 딱 합니다. 청소 다 하고 나면은 청소 다 하고 나서 와서 청소가 다 됐습니다. 뭐 청소하다가 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쨌든 청소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내용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결과 보고를 하라고 할 수도 있고 하지 마라 필요 없다. 뭐 청소 다 하면 알아서 이제 뭐 어디 집에 가든지 뭐 다른 걸 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함수가 실행 다 되고 나서 결과 보고를 한다고 하면은 어떤 형태로 결과를 보고해야 되는가? 그게 바로 리턴 값의 형태가 됩니다. 자, 결과 보고 필요 없다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다가 이 부분이 void라고 적게 돼요. void 하게 되면은 결과 보고 필요 없다. void는 사전적 의미는 뭐 비어 있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뭐 이 예에서는 앞에 int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정수 형태로 결과 보고해라. 정수 숫자 형태로 보고해라. 0이라고 보고하면 메인에서 0이라고 보고하면은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종료가 되었다. 그걸 알리는 건데요. 어쨌든 정수 형태로 보고하라 하면 정수 형태로 이렇게 리턴을 합니다. 만약에 보고할 필요 없다 하면은 이 부분에 빼고 void라고 만약에 적게 되면은 메인 함수 실행되고 나서 결과 보고는 필요 없으니까 보고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처럼 int로 보고하라. 자, int는 뭐 뒤에 나오겠지만 int는 인테저의 약자인데요. 인테저. C 언어에서 int 하게 되면 정수를 이야기합니다. 정수. 우리 숫자 정수. 그렇죠? 소수점이 없는 정수. 그걸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int 딱 해놓으면 메인 함수가 실행되고 나서는 결과 보고를 반드시 해라. 그래서 return을 반드시 해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정수 형태로 해라. 그 의미예요. 그래서 return 값의 형태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함수를 나타내는 갈로 사이에 뭐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얘는 그 함수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어떤 데이터
데이터들을 여기다가 기재를 해주게 됩니다. 자, 이 메인 함수가 이제 실제 실행하기 위해서는 실행될 내용이 요 사이에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실행해 갈 텐데, 요걸 하기 위해서 뭐 필요한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은 여기다가 이 괄호 사이에다 딱 넣어줘요. 자, 지금 보이는 이 예제에서는 보이드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 이 실행하는데 필요한 뭐 기본적인 데이터는 없다, 이런 의미. 그래서 줄 건 없다. 그렇죠? 자, 예를 들어 청소하기라는 함수가 만약 있다. 청소하기 함수에서 뒤에다 청소하는데 필요한 청소 도구들, 뭐 빗자루, 뭐 밀대, 뭐 이런 걸 주고 싶으면 여기다가 괄호 안에다가 이 청소하기라는 함수가 실행되는데 필요한 데이터들을 넘겨주게 됩니다. 자, 무슨 과자 심부름 시키기라는 이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함수가 있다 하면은 거기에다가 뭘 해야 되는가? 돈을 줘야 되겠죠. 그죠? 살 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심부름, 과자 사오기 심부름이라고 만약에 한다면은 거기에다가 필요한 데이터는 뭐냐? 사기 위한 돈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함수 여기에 필요한 데이터를 넘겨주게 됩니다. 근데 필요한 데이터가 함수를 수행하는데 함수 밑에 있는 코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데이터가 없을 경우도 있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뭐 하느냐? 뭐 그냥 비워놓거나 이 부분 비워놓거나 또는 이제 void라고 적어놓게 되면은 이제 필요한 데이터는 따로 뭐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라는 것은 C 언어에서 함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함수 이름이 있겠고 뒤에 괄호가 되어 있으면 그건 함수를 의미하고요. 함수가 실행되는데 필요한 뭐 추가적인 데이터가 있으면 여기다가 적어주고요. 없으면은 비워놓거나 또는 void라고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함수가 실행 다 되고 나서 이제 결과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여기다 뭔가 적게 되는데요. 결과 보고가 필요 없으면은 여기다가 void라고 적어 놓으면은 결과 보고 안 해도 된다. 해야 될 경우에는 결과 보고가 필요하다면은 어떤 식으로 결과를 보고할 건가, 즉 리턴 값의 타입, 즉 형태를, 종류를 여기다 기재를 해줍니다. 숫자로 보고해라, 문자로 보고해라, 뭐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주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 이제 숫자로 보고해라 하는 거예요. 어떤 숫자로? 정수 형태로 보고하라. 뭐가? 메인 함수가 실행이 다 끝나고 나면은 정수 형태로 리턴 보고해라. 그래서 숫자 0을 보고하게 되면은, 리턴하게 되면은 그거는 성공적으로 메인 함수가 수행되고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함수는 괄호가 해서 이 괄호 사이에 있는 게 함수가 실행할 내용입니다. 함수의 실제 내용이 되겠고요. 그 과정 중에는 뭐 여러 가지 코드가 있겠는데, 대표적으로 하는 게 이제 변수 같은 걸 선언하거나 조건문, 반복문, 아니면 다른 함수를 호출하는 이런 그에 관련된 코드들이 대체로 이 안에 많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뭐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변수를 뭐 선언 안 할 수도 있고 뭐 조건문이 안 쓸 수도 있고 한데 대체로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함수 안에는 들어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강에서는 이런 기본적으로 C 언어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사용법, 즉 문법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이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 2강에서는 이제 우리 금방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시연으로 어떻게 우리의 생각들을, 여러분의 생각들, 알고리즘을 표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2강에서 다시 보도록 합시다.